여기가 대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는데 예전엔 17억 5천 요 정도까지 갔었던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3억대에도 거래가 가능한, 그래서 여기가 대장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 중에 마곡나루역이 급행이고 마곡나루역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도 6단지가 끼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건너면 길을 안 건너고도 갈 수 있는, 물론 거리는 조금 됩니다만 마곡의 이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도 도보권으로 가능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장 단지다. 얘가 이제 또 다른 대장 단지인데 얘는 이제 아까 6단지 7단지보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걔네랑 차이점이 뭐냐면 연식이 일단 17년식이고 얘네는 연식이 14년식입니다. 일단 3년 정도 얘가 신축이고, 그 다음에 마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엠벨리를 달고 있는 애들은 다 공공분양, SH에서 주도한 공공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름을 달고 있는 힐스테이트 마스터랑 그 다음에 여기 마곡 힐스테이트 두 개가 민간분양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간분양 단지랑 공공분양 단지는 아무래도 분양가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장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라요. 그리고 SH에서 분양한 이 엠벨리 단지들의 임대 비율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임대 비율이 없죠. 민간에서 분양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바로 촉품만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깝다. 그리고 마곡역 5호선이 이제 가깝다는 장점이 있어서 얘도 이제 또 다른 대장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엠벨리를 달고 있는 건 SH에서 분양한 겁니다. SH는 LH랑 SH의 차이점은 LH는 전국, SH는 서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그냥 요점만 딱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몇 단지의 임대 비율이 얼마나 높냐예요. 근데 그 임대가 뭐 국민 임대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장기 전세, 시프트라고 불리는 시프트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임대 비율이 최대한 낮은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다.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물건을 사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고, 그게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총 세대수 중에 임대 비율이 높지 않은 단지가 좋은데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다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임대인들이 수준이 다르다. 여기 뭐 장기 전세 산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고, 뭐 여기는 또 마곡 다니시는 분들도 뭐 장기 전세 뭐 사시고 뭐 이렇게 막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임대 비율이 높다 안 높다로 결국엔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저는 이게 마곡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핸디캡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국민 임대, 시프트 이런 것들이 세대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6단지는 굉장히 높은데 7단지의 임대 비율이 그나마 낮죠. 뭐 10단지 이런 데들이 임대 비율이 거의 뭐 89.5%고, 여기 보시면 아까 13단지가 대장단지라 그랬는데 이런 단지들의 선호도가 높고,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부동산 소장님도 여기 사신다고 그랬고,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가 보통은 이제 뭐 지하에 들어가 있고 이런데 여기는 3층짜리 건물에 여기에 이제 뭐 헬스장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만 이제 단독으로 쓰고 이러니까, 밑에 쪽에 또 이제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교통의 중심인데, 교통의 중심인 마곡 내에서도 이쪽으로 옮겨올 거라 그래요. 왜냐면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뚫리면서 이게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에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쪽에 뚫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뚫리면, 이 도로가 뚫리면 요 메인으로 이렇게 뚫려가지고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나가기 편하게 되면서 이 왼쪽에 이제 교통 호재가 있어서 여기 왼쪽 단지들이 좋을 거다라는 부동산 소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이렇게 뚫리면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교통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호재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요쪽 단지들인데, 사실 저는 여기 단지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임장을 실제로 가보시면 초등학교도 이제 작은 도로를 건너면 바로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상권이 있고, 바로 마곡역 역세권이어가지고 이 단지가 이제 좋은데, 보시면 가격이 15억 5천이고 14억 2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임장을 가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들, 손품으로는 파악 못하는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 14단지는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높으니까 실제로 실거래가 찍히는 단지, 얘가 단지 수가 실제 단지 수는 1270세대나 되는데 임대 비율이 50%가 넘으니까 사실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거래되는 건수가 별로 적고, 하락장에서는 그런 건수들의 체결 건수가 적으면 여기에 반영이 느리다는 거죠. 근데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도 호가 나와 있는 것도 여기가 더 저렴해요.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 말은 이겁니다. 내려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놈 나쁜 놈 다 내려간다. 지금 특히 많이 오른 놈들이 많이 내려간다. 지금 완전 카오스장.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사람들이 상승장 때 더 선호할 만한 이런 민간 분양 단지들, 그 중에서 뭐 층도 괜찮고 아까 리모델링 단지 이런 것들을 잡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여기는 실제로 이제 가보면 상승장 때는 물론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뭐 임대 단지가 얼마나 되건, 뭐 SH가 분양했건, 내장재가 어떻건 이런 것들이 상승장에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승장 때는 어차피 놓치면은 얘가 뭐 임대건 뭐 SH 분양이던 어쨌든 다 올라가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하락장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갈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얘를 선택하는 게 나은데 같은 값도 아니고 얘보다 얘가 더 싸다.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장에 갔을 때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현장 가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호가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대장단지들이 아까 17억까지 갔었었는데 현재는 13억대 거래가 가능합니다. 13억대. 그래서 뭐 13억 초반대도 이제 물건을 잘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진짜 금매 구하면 12억대도 가능한. 여기도 이제 11억 5천. 보통 평균 매물가가 12억대니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면 12억대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도 여기 이제 근무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거니까 우선적으로 당연히 여기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상승장이 왔을 때 여기는 안 올라가지 않을 거다. 분명히 올라갈 거고 급지에 맞게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여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랑 비슷하냐면 뭐 신길뉴타운이나 뭐 요 정도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가격대,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여기 상도동, 그 다음에 이쪽 가격대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원래 형성했었습니다. 흑석이나 이쪽보다는 좀 싸고 여기랑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으니까 가격 비교를 하시려면은 제가 알려드렸던 그 비교평가 방법으로 비교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계속 싸지고 있는지 비싸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